자, 이번 시간에는 예측 모델을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필요한 기본적인 통계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확률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개념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샘플 스페이스는 뭐냐면 일단 집합이에요. 집합이면 뭔가를 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담고 있냐면 실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결과, 이 올이 중요한 거죠. 모든 결과를 담고 있는 집합을 우리가 표본 공간 혹은 샘플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은 뭐냐면 익스페리먼트, 이 통계에서의 실험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든 과정을 다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생성이 되면 이거는 실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물리나 화학에서 하는 그런 실험, 그 개념에서부터 조금 더 확대를 하셔가지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벤트는 뭐냐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뭐냐? 확률 변수입니다. 자, 확률 변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일단 함수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떤 함수냐면 함수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함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샘플 스페이스에 담겨져 있는 모든 원소. 아까 샘플 스페이스는 집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실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결과를 담고 있는 집합이라고 했어요. 그 결과 하나하나를 실제 숫자, 실수로 변환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확률 변수는 뭐라고요? 맞습니다. 샘플 스페이스에 있는 각 엘레멘트들을, 요소들을 실수로 변환하는 함수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이 그림에서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함수 상자가 있고 확률 변수가 있고 샘플 스페이스의 원소들이 이 함수로 들어가면 이 함수를 통과하면 실제 숫자가 나온다, 실수가 나온다. 즉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f를 우리가 함수라고 하면 샘플 스페이스에 있는 엘레멘트들을 실수로 변환하는 함수. 이걸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확률 변수. 자, 그러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동전을 3개 던지는 예제입니다. 동전을 3개를 던지면 3개의 동전, 3개 동전을 동시에 이렇게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개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총 8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실험은 어떤 거냐면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지는 행위. 이게 바로 experiment, 실험이에요. 자, 이 실험을 함으로써 생겨나는 결과들을 모든 결과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샘플 스페이스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면의 개수라는 것을 정의를 했어요. 확률 변수 x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앞면의 개수 이렇게 정의했어요. 확률 변수가 뭐라고 그랬죠? 자, 그렇죠. 샘플 스페이스에 있는 모든 원소를 실수로 대응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대응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HHH라는 원소는 앞면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3개. 그래서 3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HHT는 2개니까 2. 이런 식으로 쭉 대응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TTT는 앞면이 하나도 없으니까 0이라는 실수로 대응하겠죠. 자, 어때요? 샘플 스페이스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실수, 여기서는 0, 1, 2, 3으로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앞면의 개수는 확률 변수다. 그럼 조금 일반적인 한번 예제를 들어볼게요. 제가 데이터가 이렇게 총 5개인 예제를 갖고 왔고, 이거는 이제 중고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5개의 중고차가 있고, 중고차의 주행거리, 마력, 용량, 가격, 정보가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담겨져 있네요. 그렇죠? 소위 우리가 보는 데이터셋이 이런 데이터셋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의 샘플 스페이스는 뭐냐면 이 5개의 자동차예요. 그렇죠? 이 5개의 자동차를 담고 있는 집합을 우리가 샘플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자동차가 71,138이라는 실수로 대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동차는 19,700이라는 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자, 샘플 스페이스에 있는 원소가 이렇게 실수로 대응이 됐잖아요. 그렇게 하는 함수를 뭐라고 했죠? 우리가 맞습니다. 확률 변수,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있는 주행 거리예요. 그래서 주행 거리가 이 샘플 스페이스에 있는 이 자동차를 이렇게 실수로 변환시켜 준 거죠. 자, 그럼 이 예제에서는 꼭 주행거리뿐만 아니라 마력이 될 수도 있고 용량이 될 수도 있고 가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테이블, 이 데이터셋에는 총 몇 개의 확률 변수가 있냐면 4개의 확률 변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확률 변수가 이 자동차들을 실수로 변환해 준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이 테이블로 다시 한번 확률 변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확률 변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샘플들이 이렇게 있고 총 n개의 샘플들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를 만나면 이렇게 실수로 대응하는 거죠. 그 다음에 ni가 x를 만나니까 7로 변환했고 마지막 샘플은 13으로 이렇게 변환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변수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확률 변수인 거죠. 그러면 이제 변수는 보통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이제 다별량 변수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보게 되는데요. 자, 이런 다별량 변수, 이 변수 하나하나가 이 샘플을 이렇게 숫자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소위 보는 데이터 셋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데이터 셋이, 이제 우리는 보통 이런 데이터 셋이 준비가 되면 이걸 이제 분석하는 그런 어떤 이제 역할을 맡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확률 변수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면 확률 변수라는 건 뭐냐면 함수다. 그래서 어떤 함수냐면 샘플 스페이스에 있는 각 원소를 실수로 변환하는 함수다. 그래서 여기서 확률 변수의 인풋은 뭡니까? 라고 하면 샘플 스페이스의 원소다. 샘플 스페이스의 원소가 뭐죠? 맞습니다. 실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결과들. 그렇죠? 그 다음에 아웃풋은 뭡니까? 실수예요. 자, 그럼 확률 변수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산형 확률 변수랑 연속형 확률 변수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나누냐면 아까 확률 변수가 함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결과 샘플 스페이스의 엘리멘트들을 실수로 변환하는데 그 실수가 이산형일 수도 있고 연속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산형 실수로 변환해주면 이것이 discrete random variable, 다음에 연속형으로 변환해주면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제 한 개씩만 볼게요. 자, 이산형 확률 변수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두 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의 개수. 그렇죠? 두 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의 개수. 이런 거는 어떤 연속형 숫자가 아니라 딱딱 떨어지는 거죠. 하나만 더 볼게요. 스웨덴에서 매년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 수. 그렇죠? 하나도 안 일어날 수도 있고 한 번 일어날 수도 있고 두 번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연속형이 아닌 이산형 그런 숫자로 변환해주면 이게 이산형 확률 변수고요. 자, 연속형 확률 변수는 뭐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치는데 18홀을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연속형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뉴욕에 사는 주민들의 연수입, 돈도 연속형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속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이제 보고 또 새로운 것 한번 또 정의를 할 건데요. 여기서는 확률 함수라는 걸 정의를 할 거예요. 자, 여태까지 뭘 했냐면 우리가 샘플 스페이스에 담겨져 있는 이러한 원소들,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죠? 그렇죠? 실험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 원소들을 숫자로 변환하는 함수를 뭐라고 했냐면 확률 변수 random variable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실수예요. 자, 이제 현재 상태까지는 우리가 숫자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숫자를 0과 1의 확률로 한 번 더 변환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숫자가 나왔는데 이 숫자가 나올 확률이 얼마인지, 맞죠? 그 가능성을 우리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확률 변수로부터 나온 실수 하나하나를 각 확률로 변환을 해준다. 변환해 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또 함수가 필요해요. 그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확률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확률 함수는 뭐냐면 뭐예요? 맞아요.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 아까 확률 변수로부터 나온 실수예요. 이게 이산형이건 연속형이건. 그러면 그 실수 하나하나를 뭘로 변환해줘? 확률, 0과 1 사이의 확률로 변환해주면 이게 바로 뭡니까? 맞습니다. 확률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f가 바로 뭡니까? 확률 함수.
자, 우리가 여태까지 함수 두 가지, 중요한 함수 두 가지를 배웠어요. 확률 변수. 사실 이제 확률 변수라는 이름에는 함수란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확률 변수 하면 바로 함수가 떠오르셔야 돼요. 두 번째로 배웠던 확률 함수는 이 확률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기억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확률 함수는 뭐냐면, 다시, 어떤 함수인데, 들어가는 것은 실수예요, 그냥. 뭐 1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5천이 들어갈 수도 있고 0.001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오는 게 뭐다? 항상 0과 1 사이의 확률. 굉장히 특이한 함수죠. 이런 함수를 바로 확률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률 함수 우리가 정의했어요. 리얼 넘버. 리얼 넘버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확률 변수로부터 나오는 실수를 확률로 바꿔주는 함수. 자, 그러면 아까 이 확률 변수로부터 나오는 이 실수가 이산형일 수도 있고 연속형일 수도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확률 함수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게 이제 확률 함수인데 이 확률 함수의 인풋이 이산형일 경우에는 특별하게 뭐라고 불러주냐면 확률 질량 함수다 이렇게 불러줘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연속형일 경우에는 이산형이랑 구분 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probability mass function, 확률 질량 함수, 짧게 PMF 이렇게 많이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연속형일 경우에는 확률 밀도 함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확률 질량 함수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이제 확률 질량 함수는 뭐라고 했죠? 확률 함수예요. 그런데 들어가는 것이 이산형인 거죠. 그래서 for a discrete random variable x에 대해서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확률 함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우리가 small x라고 하면 그 small x에 대해서 각각 확률이 계산이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 확률 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는 이산형이기 때문에 이 확률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 이렇게 불연속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이 이만큼의 높이,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이 이만큼의 높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확률 질량 함수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막대 그래프 같은데 이게 바로 확률 질량 함수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는 이렇게 불연속적인 막대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럼 확률 밀도 함수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진 않겠지만요.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x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뚝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산형이 아니라 연속형이잖아요. 연속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 그래프들이 굉장히 촘촘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표현을 하지 않고 이 막대 그래프가 연결된 이런 어떤 스무드한 커브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확률 질량 함수, 왼쪽에 있는 게 확률 밀도 함수, PMF, PDF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뭔가 확률 통계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예측 모델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만 빠르게 리뷰하고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리뷰를 할 때 잘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은 이제 통계나 확률 책을 보고 디테일하게 다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태까지 했던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표본 공간이 있어요. 표본 공간은 뭐죠? 샘플 스페이스는 맞습니다. 집합이에요. 무슨 집합? 맞습니다. 실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결과를 담고 있는 집합입니다. 자, 이 집합의 원소들을 실수로 변환해 주려면 필요했던 함수가 있었죠. 이게 뭐냐면 확률 변수.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 확률 변수로부터 나온 이 실수를 확률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함수가 또 필요했죠. 그래서 확률 함수였어요. 확률 함수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확률 함수의 인풋이 이산형이면 확률 질량 함수, 연속형이면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신 게 뭐냐면 확률 질량 함수랑 확률 밀도 함수가 뭔가 좀 다른 함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다 확률 함수예요. 다 확률 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확률 함수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게 인풋이 이산형이면 확률 질량 함수, 인풋이 연속형이면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확률 함수로부터 확률 함수 그 확률 변수 저도 막 헷갈리네요 지금. 확률 변수로부터 이런 어떤 값이 얻어졌어요. 그죠? 이런 값이 얻어졌으면 어, 이 원소가 많다면 지금은 제가 이제 4개인 하나 둘 셋 4개인 예제만 들었지만 샘플 스페이스에 담겨져 있는 그 실험의 결과 즉 원소들은 굉장히 이제 많죠. 그게 바로 데이터의 개수예요. 맞죠? 이 많은 개수들을 다 하나하나 이제 많은 개수들을 우리가 이제 숫자로 바꿔줬어요. 뭐를 통해서 확률 변수를 통해. 그럼 숫자가 이제 굉장히 많지 않을 겁니까? 그러면 이 많은 숫자를 일단 우리가 분석하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많은 숫자의 어떤 대표값은 무엇이냐.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이 데이터의 특성을 먼저 분석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특성을 분석하려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냐면 어떻게 해요? 요약을 하면 좋죠. 그렇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을 경우 가장 먼저 해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하나의 숫자로 요약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1000개의 데이터가 있건 10,000개의 데이터가 있건 10만 개의 데이터가 있건 그거를 뭔가 하나의 숫자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 요약된 숫자가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데이터 분석하기 전에 뭔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요약은 이렇게 두 가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갖고 있는 데이터의 중심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중심을 기점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그걸 이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먼저 중심은 어디 있는지. 중심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기대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산형 확률 변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PMF가 있어요. PMF가 뭐라고 했죠? 확률 함수예요. 확률 함수면 확률을 내뱉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기대값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 스몰 x는 뭐냐면 이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각각의 값이에요. 여기서는 이산형 값이겠죠. 그 다음에 그 값에 대응하는 확률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확률이 이거예요. 제가 여기서는 이제 px를 쓰고 여기는 fx를 썼는데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제가 px 여러분들께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 이 두 개가 이제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대값은 뭐냐면 어, 확률 변수로부터 나오는 실수 곱하기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 그것들을 다 더하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EX는 기대값,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more precisely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기대값은 뭐냐면 가중평균이다. 뭐의 가중평균이냐면 확률 변수로부터 나온 모든 값들에 대한 가중평균인데 그 가중치가 뭐죠? 가중치가 뭐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맞습니다. 이 가중치가 바로 이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률이 큰 거는 좀 큰 가중치, 확률이 작게 나오는 실수는 약간 작은 가중치를 둬서 다 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값, 즉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중심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한 예제를 하나 보는 거죠. 그래서 동전 2개 던지면 동전 2개 던지는 실험이 있고 우리가 확률 변수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앞면의 개수라고 했어요. 자, 앞면의 개수. 앞면의 개수는 동전 2개 던지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2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로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 0, 1, 2에 대한 확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0이 나올 확률은 뭐죠? 동전 2개를 던지면 맞아요.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TT, tail, tail 이렇게 나오면 총 4가지 경우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4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앞면이 하나만 나올 경우에는 HT, TH이기 때문에 여기다 제가 쓸게요. TT. 그 다음에 여기는 HT, TH. 그 다음에 2개라는 건 뭐죠? 맞아. HH는 4개 중에 총 4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대값을 구하면 어떻게 한다라고 했습니까? 이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에다가 각각의 확률을 가중해 준 거예요. 가중합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가중 평균이에요. 그래서 평균은 하나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평균, expectation 그 함수를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할 때, 이제 중요한 것, 뭐,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expectation of C, 이 C가 뭐냐면 constant한 값이에요. 그냥. 그럼 뭡니까 이게? 맞습니다. 바로 C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constant한 값, 일정한 값에 대한 평균은, 기대값은 그게 이제 일정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일정한 값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확률 변수 x가 있고 그 앞에 c라는 상수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constant value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constant value 상수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상수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x,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 이렇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에 대한 어떤 선형 결합이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첫 번째랑 두 번째 거에 조합이에요. 그래서 2의 cx 더하기 2의 d.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했죠. 2 곱하기 expectation x. 그 다음에 d는 상수니까 그냥 d.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기대값 함수, expectation 함수에 대한 어떤 성질 잠깐 복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있죠. 확률 변수가 이제 n개가 있다라고 하면 그 확률 변수의 합, 즉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x1, x2 쭉쭉쭉 가서 xn-1, xn.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랑 같냐면 맞습니다. 각각의 기대값을 구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합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있을 때 요약하는 방법, 우리가 이제 기대값으로 요약하는 방법을 하나 배웠고요. 또 두 번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분산이라는 거잖아요. 분산이 뭐냐면 이 기대값을 기준으로 얼마나 데이터가 떨어져 있는지 그거가 바로 우리가 분산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은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μ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바로 기대값이에요. expectation of 확률 변수 x. 그래서 이 x가 우리 확률 변수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확률 변수, 이 데이터들이 기대값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제곱의 스케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산은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이 뭐냐면 기대값이에요. 기대값으로부터 일단 기대값을 구해야 되는 거야. 분산을 구하려면 기대값으로부터 즉 중심으로부터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그 측도를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쭉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분산은 보통 우리가 분산 계산할 때는 이렇게 정의서부터 시작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쭉 전개식을 통하면 이 마지막 식을 얻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분산은 기대값의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분산,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을 구할 때는 보통 우리가 이 식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맞습니다. 기대값 제곱에 대한, 죄송합니다. 확률 변수의 제곱에 대한 기대값에다가 뭘 빼줘요? 맞죠?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의 전체 제곱을 빼주면 그게 바로 분산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분산에 대한 성질도 있어요. 맞죠? 분산에 대한 성질도 있다. 그래서 CD가 상수일 경우에는 어떤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상수에 대한 분산은 뭐죠? 네, 여기저기에서 지금 대답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지금 딴짓하고 있는 분들은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자, 상수에 대한 분산은 0이에요. 왜냐하면 상수라는 거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항상 상자잖아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데 뭔 분산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0이에요. 그 다음에 상수 곱하기 확률 변수는 c제곱 vx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이제 이게 제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상수의 분산은 0이다. 그 다음에 상수 곱하기 확률 변수에 대한 분산은 그 상수가 제곱해서 튀어나온다. 이런 것들을 다 분산의 어떤 정의로 증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이번 시간은 예측 모델 하기 위한 어떤 통계 리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좀 이렇게 증명을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이제 수리 통계나 그 통계 과목을 보시면 자세하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cx 더하기 2d, 즉 x에 대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한 분산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아요. 그렇죠? c제곱 variance x, 그 다음에 variance d, 그래서 c variance x 0, 그래서 c제곱 variance x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죄송합니다. variance x.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표준 편차도 있죠. 표준 편차는 일단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분산의 제곱근이다. 그렇죠? 분산의 제곱근. 그러니까 분산도 다 양의 값이고, 맞죠? 아까 분산의 정의가 어떻게 되었냐면 기대값에 대한 어떤 제곱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분산도 non 네거티브 밸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도 당연히 non 네거티브 밸류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벡터, 그 다음에 매트릭스, 벡터랑 행렬에 대한 개념을 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러한 노테이션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은 대부분 벡터 형태예요. 그렇죠? 매트릭스 행렬 형태이기 때문에, 다별량 형태이기 때문에, 행렬이나 벡터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글로 기호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벡터랑 우리가 이제 그다음 행렬 이런 걸 잘 아셔야 되고요. 그런 걸 잘 아셔야지 우리가 이제 파이썬이나 이런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일단은 우리가 벡터나 우리가 행렬 형태로 또 입력을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조금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민 벡터서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벡터는 뭐냐면 벡터는 행렬인데 일단 열이 한 개 있는 열이 한 개 있는 행하고 열이 이렇게 행 곱하기 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이 1인 그런 어떤 행렬을 우리가 일단 벡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벡터에 대한 그 수학적인 정의는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벡터 중에서 제가 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민 벡터를 보는 거죠. 민 벡터는 뭐냐면 맞습니다. 민을 담고 있는 벡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확률 변수가 몇 개가 있냐면 p개가 있는 거죠. 각 확률 변수마다 기대값을 쭉 구하고 이 기대값을 이렇게 담고 있는 행렬. 그런데 열이 한 개이지 않습니까? 행은 몇 개예요? p개. 즉 p/1의 행렬. 이게 바로 벡터입니다. 자, 그래서 각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담고 있는 그 벡터를 뭐라고 한다고? 민 벡터라고 합니다. 민 벡터. 그래서 이제 expected value of x는 우리가 이제 mu, mu2, mu_p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mu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mu에다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어떤 책도 있고요. 그다음에 mu를 이렇게 볼드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뭡니까? 이게 벡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일이 이걸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로 벡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xy가 있으면 이것도 이제 벡터죠. x, y의 벡터에 대한 기대값은 각각 민 벡터의 합과 같다. 그 다음에 a와 b가 어떻게 보면 또 컨스탄트한 행렬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면 민 벡터가 있으면 앞에 있는 이런 컨스탄트 상수는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베런스 매트릭스.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공분산 행렬이죠. 이제 공분산 행렬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분석하는 데이터의 대부분은 다별량이에요. 그렇죠? 다별량. 다별량이라는 건 뭐냐면 확률 변수가 2개 이상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p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2개 이상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마늘 따자를 써가지고 다별량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별량 데이터에서
나올 수 있는 개념, 이게 바로 공분산이에요. 단별량일 때는 이렇게 x1 변수가 하나 있을 때는 분산까지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분산, 이 코가 들어가면 두 확률 변수 사이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담고 있는 행렬이 뭐다? 공분산 행렬이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피계가 있는 거예요. 확률 변수가 피계 있을 때 공분산 행렬은 크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p by p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이제 요약이 됐죠. p by p 나오는데, 자, 여기 시그마 11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게 뭐예요? 뭐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x1에 대한 분산이죠. 그래서 x1에 대한 분산을 이렇게 표현했고, 이건 x2에 대한 분산, xp에 대한 분산. 그래서 공분산 행렬의 대각 원소들은 다 뭐다? 각 확률 변수의 분산이 담겨져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대각 원소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이게 뭐였어요? 맞습니다. 코베리언스예요. 코베리언스. 공분산.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니까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좀 더 쉬운 노테이션으로 쓰면요. 이 두 확률 변수의 공분산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기대값. 첫 번째 확률 변수에다가 뭘 빼죠? 그 자신의 기대값. 그 다음에 두 번째 확률 변수에다가 뭘 빼죠? 자기 자신의 기대값. 각각을 빼준 것의 곱이에요. 그거를 다시 한번 기대값 취한 것이 바로 공분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제가 mu1, 여기서는 mu2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이거를 지금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그마 1, 2라고 표현했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공분산 x1과 x2, x1과 x2의 공분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공분산 1p는 뭐죠? 맞아요. 코베리언스 x1과 xp의 공분산이 담겨져. 그래서 이 공분산 행렬에는 각각의 공분산과 또 자신의 분산이 담겨져 있는 어떤 굉장히 유용한 그런 어떤 정보 함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분산이 있고,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 상관계수 행렬이 있어요. 자, 상관계수라는 것은 공분산을 우리가 스케일링 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관계수는, 즉 공분산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 상관계수는 그 공분산을 스케일링 해줘가지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어떤 값으로 스케일링 해준 거예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분산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가 row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분산 행렬 x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공분산 행렬은, 죄송합니다. 상관계수 행렬을 row x 이렇게 불러줬고요. 그래서 상관계수 x에 대한 상관계수 행렬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공분산 행렬의 그 정보로 구해집니다.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분산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분산, 그 다음에 각각의,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관계수 행렬에서 대각 원소는 무조건 1이 되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관계는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row 1, 2, 즉 x1과 x2의 상관계수는 코릴레이션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일단 공분산을 구해요. x1과 x2의 공분산을 구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분산의 제곱근을 구한 다음에 곱해주고 그걸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분모, 각각의 분산의 제곱근의 곱수로 나눠주기 때문에 이게 스케일링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거는 뭐예요? 공분산이잖아요. 공분산은 제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스케일링을 통해서 이 분모가 이 분모로 나눠줌으로써 마이너스 1과 1로 우리가 어떤 바운드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관계수 행렬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중요하니까 한번 제가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공분산 행렬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제가 Vx 썼지만 보통 우리가 시그마 x 이렇게 쓴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맞아요. 일단은 이 상관계수 행렬을 구하려면 공분산 행렬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대각 원소는 어떻게 돼? 다 1, 1, 1.
다음에 1, 2, 다음에 1, 3, 2, 1, 2, 3, 3, 1, 3, 2. 그리고 이 행렬은 이 대각 원소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대칭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건 대칭 행렬입니다. 즉,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거예요. 1, 3, 3, 1. 그 다음에 2, 3, 3, 2. 이게 다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해야 되는데 뭐 하나만 구해 볼게요. 로 1, 2는 어떻게 구하냐면 맞아. 일단은 공분산 1, 2를 알아야 되고 각각의 분산 구해서 제곱근 씌워준 다음에 곱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공분산 1, 2는 얼마입니까? 맞아요. 1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4, 네, 4, 그 다음에 9. 그래서 6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로 1이 뭡니까? 로 1, 2가 6분의 1. 그래서 나머지 한번 공분산을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민벡터랑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배웠으니까 그걸 갖고 이제 여러 가지 한번 성질을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자, 확률 함수가 몇 개가 있냐면 두 개가 있어요. x1, x2가 있고 ABC는 상수, 컨스탄트 밸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한번 했어요. 맞죠? expected value of cx1은 c 곱하기 expected value of x1. 그래서 x1을 제가 이제 mu1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다음 variance cx1은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됐고, 그래서 앞에 있는 거 cx 이렇게 나오고 해서 c 시그마 1 이렇게 c 제곱의 시그마 1 이렇게 됐고요. 자, covariance ax1 그다음 bx2. 보통 이런 건 어떻게 읽냐면 영어로는 covariance between ax1 and bx2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상수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covariance x1, x2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1과 x2의 선형결합, 리니어 컨비네이션일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기대값은 각각의 기대값으로 구하고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구합니까? 맞습니다. 분산은 똑같아요. 앞에 있는 상수들은 다 제곱으로 튀어나와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2ab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그 이제 기본적인 우리 통계 수업을 한번 들으시면 다 이런 거 다 증명을 합니다. 왜 이게 2 곱하기 ab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자, 그러면 몇 가지 또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벡터가 주어져 있어요. 요 t는 뭐냐면 뭐죠? 맞아요. 트랜스포즈. 트랜스포즈는 뭐냐면 열과 행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ct가 이거니까 c는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벡터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행열에서 열이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벡터의 디폴트는 이런 어떤 어, A, B, 그러니까 열이 하나인 어떤 행렬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디폴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로로 써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트랜스포즈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C 트랜스포즈를 A, B라고 하면 우리가 이 X1과 X2의 선형결합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앞에 있는 상수들. 이게 뭐예요? 이 벡터잖아요. 그 다음에 X에 대한 벡터. 그래서 C 트랜스포즈 X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X1 더하기 BX2에 대한 기대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C라는 걸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C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벡터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expectation. 그럼 벡터는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한다. 자, 분산도 마찬가지예요. 분산도 지금은 이거는 그냥 뭐 a제곱 variance x 그 다음에 b제곱 variance x 여기 AB 코베리언스 코베리언스 x1, x2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지금 x1과 x2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확률 변수가 많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벡터,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 B를 우리가 C 트랜스포즈로 표현을 했고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분산은 제곱의 형태로 나온다라고 했는데 벡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CT, C 트랜스포즈 곱하기 variance X 곱하기 T.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표현 방법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 X1 조금 일반적인 우리가 식을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고 X1이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P개가 있고 그 각 앞에 개수 C1, C1서부터 CP까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X1에서부터 XP의 선형 결합을 저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CTX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CTX 즉 X에 대한 선형 결합에 대한 기대값을 구할 때는 바로 이렇게 구하면 되고 베리언스도 바로 이렇게 구하면 된다. 제가 바로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로 안 들어오실 텐데요. 한번 또 이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예제를 보기 전에 더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본 거예요. 이건 굉장히 복잡한 경우죠. 맞죠? G1서부터 ZQ까지 있고 그 다음에 개수행렬이 이렇게 크게 있네요. 그 다음에 Q by P, 그 다음에 P가 있고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Z는 뭐냐면 X에 대한 선형 결합인데 굉장히 어떤 큰 형태의 선형 결합이죠. 이제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이 Z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고 싶으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 앞서 계속 설명드렸던 대로 컨스턴트 앞에 튀어나오고 이렇게 표현 다음에 공분산 행렬도 마찬가지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벡터나 행렬로 표현하면 제가 편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한 한번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x가 이제 3by 1, 3by 1 벡터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x는 어떻게 표현을 됐냐면 x1, x2, x3 이렇게 표현을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x에 대한 분산, 공분산 행렬이 주어진 거네요. 제가 시그마 x로 표현했던 공분산 행렬이 주어진 거예요. 자, 공분산 행렬의 크기는 한번 여쭤볼게요. 공분산 행렬의 크기, 여기에는 지금 3 by 3잖아요. 그래서 공분산 행렬의 크기는 뭐냐면 확률 변수의 개수 by 확률 변수의 개수예요. 자, 확률 변수가 여기 3개 있기 때문에 3 by 3가 되는 거죠. 자, 확률 변수가 2개 있으면 2 by 2가 나오는 거고 확률 변수가 10개 있으면 10 by 10, p개 있으면 p by p의 크기의 공분산 행렬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산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x1, x2, x3의 선형 결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물론 이렇게 풀어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x 변수가 변수가 3개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행렬, 벡터의 어떤 표현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AT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1, 2, 1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트랜스포즈 썼는지 알겠죠? 보통은 이제 벡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길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AT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A번을 푸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요 선형 결합에 대한 분산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공분산, 분산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AT X예요. 왜냐고요? AT를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X1, X2, X3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래요. 이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variance ATX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AT variance X A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AT는 1, 마이너스 1, 1 공분산 행렬은 여기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쓰면 돼요. 5, 2, 3, 2, 3, 0, 3, 0, 2 그 다음에 A가 뭐냐면 1, 마이너스 1, 1 자, 이걸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17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분산 행렬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선형 결합 즉 x1 마이너스 2x2 더하기 x3의 분산은 뭐냐 라는 것을 쉽게 계산했습니다. 17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공분산 행렬을 구하는데 이 두 개 즉 y1과 y2의 공분산 행렬을 구하라는 거예요. y1과 y2 근데 각각 y1과 y2는 x의 선형 결합으로 되어 있네요. 맞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여기서는 제 개수행렬을 제가 위에서는 AT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는 제가 뭐라고 해볼까요? 여기서는 좀 다른 기호로 한번 써볼게요. T로 표현해볼게요. 그냥 T는 트랜스포즈랑 같으니까 C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C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1, 자 한번 보세요. 0, 1, 1, 1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Y는 두 개, Y1, Y2가 되어 있는 거고 이 Y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우리가 C의 X로 표현을 한 거죠. 제가 C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 그러면 C가 110, 111, X는 뭐예요? 여기 있어요. X1, X2, X3.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뭐예요? X1, X2, X1, X2, X3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 그래서 Y1은 뭡니까? 제가 색깔 한번 달리 해볼게요. Y1은 뭐예요? X1 더하기 X2. 지금 Y1은 X1, X2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Y2는 뭐예요?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문제를 다시 한번 써본 거예요. 뭘로? 행렬의 표현으로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Y1과 Y2의 뭡니까? Y1과 Y2에 대한 공분산 행렬을 구하고 싶은 거죠. 즉, 이 Y에 대한 공분산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 Y에 대한. 그 Y는 CX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가 이제 Y에 대한 공분산을 구하려고 하는데 X에 대한 공분산 행렬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X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AX가 아니라 CX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C variance X, C transpose. 그럼 C가 어떻게 정했냐면 이렇게 정했죠. 1, 1, 0, 1, 1, 1. 잘하셨어요. 5, 2, 3, 2, 3, 0, 3, 0, 2. 다음 트랜스포즈는 행과 열을 바꿔주니까 1, 1, 0, 1, 1, 1. 이걸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요. 12, 15, 15, 그 다음에 20.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다 구한 건데요. 지금 이 문제 두 번째 B 문제는 Y1과 Y2의 공분산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수가 두 개니까 2x2로 나온 거예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variance Y1은 뭐죠? 맞아요. 이게 바로 variance Y1이에요. 12. variance Y2는 뭡니까? 대각행렬에 있는 20. 자, 그 다음에 공분산 행렬이니까 공분산도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코베리언스 Y1, Y2는 얼마예요? Y1, Y2. 네? 맞습니다. 이 15예요.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Y2, Y1은 뭐예요? 15.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시메트릭. 대칭 행렬이잖아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항상 대칭 행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가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 대한 어떤 성질, 우리가 저기 그 선형대수 리뷰할 때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칭 행렬이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예측 모델을 배우기 전에 좀 필요한 확률 통계에 대한 어떤 개념을 쭉 리뷰를 했어요. 짧은 시간 동안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막 지식을 전달해 주기보다는 예측 모델을 배우기 위해서 이 정도의 확률 통계 개념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 정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좀 디테일한 책을 갖고 좀 더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측 모델 수업을 들으시면서 계속 기본적인 확률 통계를 계속 이렇게 복습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조금 더 깊게 예측 모델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